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펀더멘탈인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정을 해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2만 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제도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다 언급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영의 경우는 BTC 2만 달러 돌파 시 제도권 투자자의 관심이 상승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BTC가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투자자들의 흥미를 크게 자아낼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2만 달러라는 의미가 주는 가치는 특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 투자자라고 하면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을 의미할 텐데 주식이나 금, 채권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경우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달성 시 새로운 신고점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도 이 의견과 동감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을 다른 말로 하자면 2만 달러 도달 시부터 본격적인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말 이어져 왔던 초강세장 당시 달성한 2만 달러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면 수많은 매체들에서 연일 비트코인의 전고점 달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여기저기 장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는 전통적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도 포모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상승장과 더불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또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ETF 상장 시기는 아직까진 조금 남은 듯 보이죠. 독일의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N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증권거래소에서 바네크 비트코인 ETN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ETN 제품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투자 운용사 바네크의 경우 유럽 시장을 위한 비트코인 상장 지수 증권인 ETN 상품 출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바네크의 경우 ETF를 상장 신청한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 상품의 경우는 지난달 기준으로 독일 전체 주식 거래량의 70.65% 이상을 점유한 독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네크 유럽 대표의 경우는 성명에서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다른 자산 등급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ETF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TN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와 상품의 수익 구조 자체는 매우 유사하지만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ETF와는 달리 ETN은 발행사가 자기 신용으로 수익을 보증하는 채권의 형태로 자기 진임으로 신용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쉽게 풀이하자면 ETF는 운용사가 기초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직접 담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즉 ETF 투자자는 ETF에 편입된 종목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에 반해서 ETN의 경우는 발행자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일 뿐 ETN에 편입된 종목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만기 때 기초지수가 변한 만큼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투자금을 운용사의 방식대로 운용을 하다가 만기 때 약속한 금액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즉 ETN은 발행자의 신용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N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기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ETN, ETP 승인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의 파급력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죠. 2018년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반려가 되고 있는데 2021년 안에는 미 SEC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나쁘지 않은 기조 속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현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의 후임으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온 뒤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닛 옐런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관해서 그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 않은데 어떠한 면이 긍정적이라는 것일지 이에 관해서 모건 크릭 창업자의 경우는 더욱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크릭 창업자는 제닛 옐런이 향후 4년에서 8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자산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판플리아노의 경우는 제닛 옐런 차기 재무장관의 정책이 향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닛 옐런 의장의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성향이 높은 이런 성향은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하고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인 것 같아요. 내용을 직접 보게 되면은 제목을 봤을 때는 옐런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행할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2015년 10월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한 공공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7년 1월에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며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매우 투기적인 성격의 자산이다. 2018년 10월에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에 찬성하지는 않는데 이후로는 현재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난립해 있고 그중 좀 더 장점이 큰 화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비트코인으로 처리되는 거래는 극소수이며 비트코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중 다수가 불법 거래다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규제에 관해서는 연준과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비트코인을 감독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고 혁신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이 높은 인물이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그 안에 내재된 가치 잠재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의견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장관으로 후보까지 지명이 된 것이면 실제로 재무장관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실제로 재무장관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빠질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세금부터 걷는 정책이 나와서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곡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이에 대한민국 블록체인 연합에서는 과세 제도를 연기해달라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닿았던 것일까요? 암호화폐 소득세의 시행 시기가 2022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세의 시행 시기가 2022년까지 연기가 되는 것인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 과세에 대한 법의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까지 연기하는 제안이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에서 세금 신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호화폐 소득세 규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정으로는 개정세법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연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내 세제안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 원의 소득이 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분들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뉴스 중 하나였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이 최근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리브라 백서 발간 이후 법정 통화라는 단어 하나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에게 비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두드려 맞으며 백서까지 고치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기운이 도는 것 같은데요. 리브라 측에서 법률 고문을 새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새로 임명된 법률 고문의 경우 기관의 투자 러쉬 트리거가 되었던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는 법률 고문에 전 OCC 즉 미 통화금융청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전 미국 통화금융청인 OCC 소속 변호사 사우미야 바브사르, 참 이름 힘드네요. 사우미야 바브사르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운영 자회사 리브라 네트워크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브라 네트워크의 결제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작업을 감독한다고 하는데 크레디트 스위스 유럽위원회 미국 재무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전문가라고 합니다. 리브라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너무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안쓰러운 모습이었죠. 페이스북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그 또한 청문회에 끌려가서 쭈뼛쭈뼛 서 있었으니 말 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국제기관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자주 언급을 하며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규제를 혁신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애초 계획은 이번 연도 상용화를 시킬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 같죠. 앞으로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나아갈 길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온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리플 XRP에 높은 상승분이 있었던 만큼 조정 시에도 다른 코인들보다 강하게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 상승 요인에는 12월 12일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있을 텐데 지원하는 거래소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거래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XRP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만큼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XRP의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어드랍 소식 끝이 아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로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이더리움의 검색량을 리플 XRP가 드디어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SNS 언급량 7개월 만에 이더리움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마켓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XRP의 하루 평균 SNS 플랫폼 언급량이 7개월 만에 이더리움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가 된 것이죠. XRP의 이러한 상승에는 비단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소식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텐데 그중 제일은 리플 XRP는 애증의 코인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 현상이 더욱 심한데 리플사의 어떠한 호재에도 꿈쩍도 안 하고 리플사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호재 소식이 다른 코인에 나오게 되면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더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계륵 같은 코인의 포지션이 바로 XRP였던 것이죠. 그러한 XRP의 코인이 상승을 하니 다시금 XRP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하니 리또 속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XRP의 이런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못해도 1달러 이상은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2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말이죠. 암호화폐의 진정한 대상승장이 찾아올 때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호재만큼 XRP의 가격이 폭발했으면 좋겠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 다가올 대상승장의 말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9% 하락한 2천만 7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경우 6.05% 하락한 62만 5천 원대, 3위의 XRP가 10.6% 하락한 68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코인 모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11위의 스텔라 루멘, 리플 XRP의 형제 코인이죠. 7.18% 상승하며 215원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제 비트코인의 약진과 더불어 알트코인의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찾아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한 62.3%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